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달라지는 미국의 태도. 박 대통령은 1964년 10월 7일 15명의 대사들을 이동시키는 인사에서 주일 대사 베이완을 주 아르헨티나 대사로, 주미 대사 김정렬을 주 캐나다 대사로 옮기고 신임 주일 대사에 김동조 무역진흥공사 사장을, 주미 대사에는 김현철 전 내각수반을 임명했다. 김동조 대사는 당시 46세로서 규슈 제국대학을 졸업하고 일제시대의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했던 사람이다. 그는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외무부 정무부 국장으로서 한일회담에 깊숙이 관여했었다. 1959년 당시 외무차관이던 김동조는 이승만의 강경한 제1교포 북송 저지 방침에 반대하다가 사직했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측에 대해 제1동포 전원에게 귀국을 명령할 것이며, 만약 이 명령에 응하지 않은 한국인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 일본 정부는 귀국자에 대해서는 전 재산의 반출을 허용하고 강제 연행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1인당 $1,000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라고 김 차관에게 지시했었다. 김동조 차관은 이런 과격한 요구를 할 경우 제1동포들 가운데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 적으면 남한 정부에 대한 불신임처럼 되어 한국 정부가 오히려 곤경에 빠지게 된다고 이의를 제기한 후 사표를 냈던 것이다. 김동조 무역진흥공사 사장이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을 타결짓는 실무 책임자로서 주일 대사에 임명된 데는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의 박 대통령에 대한 추천이 있었다. 박 대통령은 김동조 대사를 청와대로 불러 이런 지시를 내렸다. 우리의 국내 정세로 봐서 내년 6월까지 국교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내 회담 반대 운동도 격화되겠지만 현안의 조속한 타결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오. 김 대사는 오랫동안 외무부에서 활약한 직업 외교관이므로 기대가 큽니다. 내가 김 대사를 믿고 전권을 위임합니다. 지금부터 반년 안으로 해결하십시오. 김동조는 미리 생각해두었던 조건을 제시했다. 각하, 현안의 조기 타결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개 선행 조건을 받아주셔야겠습니다. 첫째, 각하께서 저에게 전권을 일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섭에 따른 보고 및 청훈의 방법도 저에게 일임해 주십시오. 중요한 외교 교섭에서는 외무당국에 전보나 문서로 훈령을 요청하면 실무자들은 구두점 하나하나에 구애되어 이를 망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가 각하께 직접 보고하고 청훈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외무장관과 총리와는 적절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만 실무자급으로부터의 통제를 받아서는 곤란합니다. 중대사가 있을 때는 전화나 전보를 통한 보고보다는 반나절 거리이므로 즉시 귀국하여 각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둘째, 회담 대표단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정치적 배경을 떠나 순수한 관료 출신자들로 편성해 주십시오. 과거 대표단에는 정치인, 재야 인사, 법률가 등 거물 인사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정치 상황이나 세론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회담의 실질적 성과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제가 수석 대표를 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김 대사의 요구 조건을 모두 받아주었다. 박 대통령은 김동조 대사를 주일 대사로 임명한 뒤 여러 차례 전략회의를 거친 후 지난 봄에 학생 시위로 중단된 한일 회담을 재개하기로 결심했다. 박정희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바라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야당과 학생들의 반대를 꺾고 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1964년 10월 30일 윌리엄 번디 국무부 차관보를 서울로 보내 박 대통령과 이동환 외무장관에게 한일 회담 재개를 촉구하면서 미국 정부가 마쿠에서 일본과 한국의 교섭을 지원하고 국내의 반대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번디 차관보는 이 대사에게 과격한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브라운 대사가 접촉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주한 미국 대사와 주일 미국 대사도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한일 회담을 측면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하더란 것이다.
이 무렵 미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 한일회담에 조속한 타결뿐 아니라 월남에 전투부대를 파견하도록 이중으로 부탁하는 입장에 있었으므로 박정희 대통령은 참으로 오랜만에 미국 정부를 만만하게 대할 수 있었다. 미국 정부로서는 월남 전선에 미군을 증파할 경우 미군 기지가 있는 한일 양국의 연계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월남 전쟁이 약화될수록 박정희 정부의 미국에 대한 입장은 강화되는 상황이었다. 이동환 장관은 일본으로 부임하는 김동조 대사에게 국내의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일본 정부가 요시다 전 총리와 같은 거물 인사를 서울로 보내 과거사를 사과하도록 교섭해달라고 했다. 이 장관은 번디 차관보에게도 이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털어놓았다. 이 장관은 번디 차관보에게 우리는 일본이 차관급을 속죄사절로 보내려고 하는 데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 거물이 와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다. 미국이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번디는 일본 외무장관이 오는 것이 좋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브라운 대사와 라이샤워 대사가 협의하여 한국 측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일본을 잘 아는 김동조 대사는 속죄사절 요청이 어려운 과제임을 알고 있었지만 젊은 외무장관의 패기만만한 자세를 평가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1964년 11월 21일) 일본에서 일시 귀국한 김동조 대사는 청와대에서 열린 고위 전략회담에 참석했다. 김 대사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말했다. 출진한 장수를 믿는 기분으로 협상 대표단에 전권을 위임해 주십시오. 또 하나, 지금 정계, 재계 인사 상당수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저마다 로비를 하고 있는데 일본 외무성은 대한민국 정부의 진위가 뭐냐고 골치를 앓고 있답니다. 정식 외교 계통을 통하지 않는 이런 로비는 애국 충정에서 우러난 것이라 해도 회담에 방해가 될 뿐이니 중지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평화선을 침범하여 납포된 일본 선원들을 석방시켜 주십시오. 정일관 국무총리와 이동환 외무장관은 일본 선원 석방에 대하여 국내 여론을 들어 난색을 보였다. 박 대통령도 6.3 사태 이후 국민 감정을 참작하여 평화선 경비를 강화하고 그 결과 납포된 일본 어선인데 이들을 석방한다면 하고 주저했으나 그렇게 하지 뭐 라며 승인했다. 현지로 귀임한 김동조 대사는 11월 25일 일본 외무장관 신하를 만나 제7차 한일회담을 12월 3일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에서도 신병으로 사임한 이케다 총리에 이어 한일회담에 적극적인 사또 에이사쿠가 자민당 정권의 총리로 취임함으로써 순풍을 받고 있었다. 1964년 8월 3일 존슨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인 맥조지 번디는 라이샤워 주일 대사에게 이런 유제의 전문을 보냈다. 윈슬롭 G. 브라운 주한 대사는 귀하를 만날 때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한 존슨 대통령의 관심을 전달할 것이다. 존슨 대통령의 말을 빌면 이 일은 최우선 과제이다.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마지막 노력을 해야 할 쪽은 한국 측이다. 존슨 대통령도 그런 뜻을 브라운 주한 대사에게 전달했다. 1964년 11월 17일 라이샤워 주일 대사는 브라운 주한 대사에게 한일 국교 정상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두 대사의 행동 조율에 관해 전문을 보냈는데 이런 대목이 있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한일 국교 정상화로 인해 국내적으로 위기를 겪을 때 강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한국 정부의 유리한 행동을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예컨대 야당에 대해서는 이 건으로 박정희 정부의 타도를 유도한다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약화될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경제 원조 등 한일 국교 정상화와 연계되는 특혜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한국 정부로 하여금 학생들과 야당의 도전을 극복하도록 할 것이다. 신하 회상이 워싱턴으로 러스크 국무장관을 방문할 때 장관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일 양국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일본이 스스로의 판단하에 한국에 대해서 양보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명백하고 완전한 사과 문제에는 우리가 개입해서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1964년 12월 김현철 신임 주미대사와 만난 백악관 안보회의 간부 체스터 L. 쿠퍼와 제임스 C. 톰스는 한일 국교 정상화의 중요성을 설명한 뒤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된 다음 박 대통령이 미국을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쿠퍼와 톰스는 미 국무부의 지시에 따라 미리 주는 하나의 선물로서 PL 480에 의한 한국에 대한 식량 지원권이 확정됐다고 통보했다. 미국 정부는 박 대통령의 방미 초청을 하나의 미끼로 이용하여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과 전투부대의 파월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려고 했다. 한미 관계에서 한국 측이 이때처럼 유리한 고지에 서본 적이 일찍이 없었다. 존슨 대통령 치하의 미국은 그 전에 그들이 금과 옥조처럼 내세우던 민주주의의 증진, 정치에 대한 국민 참여 폭의 확대 같은 압력 수단을 걷어들이고 아시아의 방위력 증진, 자유세계의 수호를 위하여, 동남아의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하여 와 같은 안보 논리로서 한국 내의 반정부 세력을 누르면서까지 박정희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미국 정부가 친박정희 쪽으로 표변한 데 대해 김동조 대사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미국은 자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추진하며 때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미국류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박 대통령은 김동조 대사처럼 추진력이 강한 사람은 현상 타개가 필요할 때 모범생은 관리 부문에 쓰는 식으로 인간의 장점에 주안점을 두고 적재적소에 인물들을 배치하는 장점을 갖고 있었다. 장기영 같은 불도저형과 김정염 같은 관리형, 김영욱 같은 돌출형과 이후락 같은 책사형, 박종규 같은 무사형과 김성진 같은 문사형을 두루두루 쓰되 단점을 누르고 장점을 살리는 절묘한 용인수를 구사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은 외교의 경험은 없지만 정치와 전략을 아는 이동원 장관과 치밀한 직업 외교관이면서도 뚝심과 소신이 강한 김동조 대사가 이상적인 콤비를 이루면서 끝내기를 향해 나아가기도 했다.